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호석 작가님의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획된 컨텐츠이기는 한데 아마 좀 성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HTT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장문 연습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타이핑 연습하실 수 있는 작품이 메밀꽃 필무렵이어가지고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인생 업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거 하나만은 내 인생의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은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인생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허생원이라는 남성이 있어요. 이 허생원이라는 아저씨는 장돌뱅이거든요. 장돌뱅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장과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장돌뱅인데, 이 아저씨가 작품의 묘사에 따르면 되게 못생겼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얼금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부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목구비가 수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선생님 인생 업적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성에게 있어서 인생 업적은 봉평이라는 동네에서 그 당시에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고 평가받던 여성인 성서방네 처녀, 그러니까 성서방이라는 인물의 딸이겠죠. 그 딸과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 관계를 맺은 게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 업적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게 인생 업적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평생 모든 이성에게 외면당했던 남성의 인생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인물에게는 인생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유랑을 하게 되는데 그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장돌뱅이를 하고 있는 조선달이라는 인물에게 달만 뜨면은 자기가 성서막내 처녀와 하룻밤을 보냈던 얘기를 늘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허생원이라는 인물은 당연히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쵸. 성서방네 처녀를 한 번은 만나고 싶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음, 이 글은 두 개의 시간축을 갖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시간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시간축이 있죠. 그 현재 시간축은 조선달과 동이라는 인물, 젊은 남성인 동이라는 인물과 함께 셋이서 공평장에서 시작해서 대화장으로 쭉 이동을 하는 내용의 하룻밤의 사건들이고요. 과거의 사건은 허생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설 전체로 혹시 전문을 읽어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학 개념어를 얘기할 때 요약적 서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장면 묘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소설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허생원과 관련한 과거의 사건은 거의 대부분 요약적 서술로 이루어집니다. 딱 한 포인트를 빼고요. 어떤 포인트가 요약적 서술이 아니게 묘사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생원의 인생 업적. 그래서 이제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그 상황 묘사에 대한 부분은 요약적 서술이 아닌 식으로 전개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약적 서술로 전개가 되는데, 현재의 시간은 장면 묘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장면 묘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메밀꽃 필 무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현대소설에서 굉장히 장면 묘사가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높게 평가라는 작품이거든요. 음,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라는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 두 개의 시간축이 있는데 현재의 시간축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장면 묘사가 아름답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장면 묘사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무슨 이미지가 조금은 지배적이다? 그쵸? 시각 이미지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아름답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요. 우리가 소설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주제, 구성, 문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배경은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의 여름 밤이 시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셨을 때 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가 분명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배경이 작품의 주제 형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일제강점이라는 상황이 강하게 등장하지도 않아요. 외려 달밤이라는 자연적 배경, 그리고 작품의 제목을 고려했을 때 메밀꽃 필 무렵에 여름 밤을 생각하셔야 되죠. 메밀꽃을 실제로 볼 일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메밀꽃은 흰색 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메밀꽃이 흰색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늘에 달이 환하게 떴을 때 그 달빛이 꽃에 반사돼서 은은하게 세계가 빛나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자신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면 자연적 배경이 작품의 어떤 이야기적인 느낌을 강하게 부여할까요? 아니면 시적인 느낌을 강하게 부여할까요? 시적인 느낌을 강하게 부여하겠죠.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을 자연적 배경이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한다라는 말로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허생원이라는 인물은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뒤로 성서방네 처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마음속에 늘 성서방네 처녀가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늘 장돌뱅이 생활을 하지만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던 봉평장이라는 공간은 늘 들리게 되지요. 왜?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그녀를 다시 만날까 싶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동이라는 어린 친구, 어린 장돌뱅이 친구가 충주집이라는 술집에서, 왜 충주집이라는 술집이냐면 충주댁이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이어서 충주집이거든요. 근데 그 동이라는 젊은 장돌뱅이가 충주댁에게 술을 먹고 수작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못하는데 나보다 어린애가 막 여자한테 들이대고 있어요.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아마 제가 허생원이면 기분 좀 나쁠 것 같은데? 그래서 홧김에 술 먹은 홧김에 너 왜 젊은 애가 벌써부터 여자한테 들이대고 그 술 먹고 그러냐 그러면서 동이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우리 허생원은 참지 않죠. 그래서 동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았는데 동이가 허생원이 늘 분신처럼 아끼는 나기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기의 문제를 알려주고 둘은 급하게 화해를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셋이서 함께 대화장이라는 공간으로
길을 떠나게 되면서 달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달만 뜨면은 허생원이 무슨 얘기한다고? 자기 옛날에 성서방네 처녀 만났던 인생업적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셋이 길을 가면서 허생원은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강물을 건너게 되는데 강물을 건너다가 동이라는 친구한테 자신의 인생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동이는 어릴 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고 어머니는 제천에서 자기를 길렀고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해서 지금은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생원 입장에서는 동이한테 물어보죠. 대체 어머니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원래 봉평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야기 흐름 조금만 잘 알고 계시면 허생원 입장에서는 동이의 엄마가 왠지 누구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쵸? 동이의 엄마가 성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물을 건너다가 동이의 엄마, 성서방네 처녀라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강물에서 시원하게 넘어져가지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물에 빠진 허생원을 건져가지고 동이가 업어줘요. 업어준다라는 말은 두 인물의 공간적 거리가 몇이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쵸? 둘의 공간적 거리가 0이 된다는 뜻일 거예요. 그때 허생원은 굉장히 따스함을 느끼면서 왠지 이 인물이 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소설의 인물의 심리 묘사에 따르면 강물을 건너서 동이가 자신을 내려줬을 때 조금 더 업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서운해하는 심리 묘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동이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허생원이 특이하게 왼손잡이로 묘사가 되는데 작품 안에서 동이도 왼손잡이라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아버지가 왼손잡이일 때 아들이 왼손잡이일 확률은 통상 2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의학적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왠지 그 둘이 혈연 관계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허생원이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내일 대화장에서 장사를 마치면 어디 가고 싶겠어요? 성서막내 처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제천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허생원은 이번에 장사를 끝마치면 제천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동이한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소설은 사실 단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시간축을 보여줘서 과거의 시간축을 가지면서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유랑의 삶 혹은 젊은 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의 시간축을 가지고 부자 관계라든지 혈육의 정에 대한 얘기를 모두 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평론가들에 따라서 이호석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서사의 힘은 약한 것에 비해서 문장을 너무 아름답게 쓰는 작가다라고 비평하기도 합니다. 문장은 아름답지만 이야기의 어떤 흐름 자체 혹은 이야기의 힘 자체가 좀 약한 작가라고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에 대한 평이 좋고 오늘 보여드리는 메밀꽃 필 무렵이 어떤 작가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편 소설이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뭐 수능에 출제되었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장면 묘사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척도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작품이었어요. 혹시 뭐 유튜브 같은 데나 이런 데 메밀꽃밭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밤의 메밀꽃밭 참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인생 업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인생에 본인이 어떤 결핍을 생각했을 때 그 결핍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며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작품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